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남자들이 도대체 왜 어떤 여자에게는 푹 빠져들고 어떤 여자에게는 금방 식어버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핵심 답안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외모는 입장권, 진짜 승부는 그 다음부터. 예측 불가능한 여자가 남자를 미치게 만든다. 착하기만 한 여자보다 변화무쌍한 여자가 이긴다. 밀당의 타이밍이 연애의 성패를 좌우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자들의 숨겨진 심리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정말 많이 오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예쁘고 착한데, 왜 남자들이 저한테 진심으로 빠져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사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분은 아직 남자의 진짜 심리를 모르시는구나. 남자들이 여자에게 끌리는 메커니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남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자를 진짜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외모라는 건 마치 클럽 입장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장권이 있어야 클럽에 들어갈 수 있지만 클럽 안에서 뭘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남자들은 정말 솔직해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외모의 여자를 보면 일단 관심이 생기거든요. 이건 본능적인 거라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마치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외모로 관심을 끌었다면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큰 실수를 하거든요. 많은 여자들이 남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게임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남자들이 어떤 여자에게 더 깊이 빠져드는지를 알아야 해요. 남자들은 헷갈리게 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예측할 수 없는 여자에게 더 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A라는 여자가 있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남자한테 잘해줘요. 남자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하고 만나자고 하면 바로 만나주고 항상 웃으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요. B라는 여자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데 어떨 때는 좀 차갑게 대해요. 연락을 바로 답장할 때도 있고 한참 뒤에 답장할 때도 있어요. 만나자고 하면 바로 만나줄 때도 있고 바쁘다고 거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라면 어떤 여자에게 더 끌릴 것 같으세요? 당연히 B죠.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들 자신도 왜 B한테 더 끌리는지 정확히 몰라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A가 더 좋은 여자인데 말이죠. 근데 마음은 B한테 더 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남자들의 정복 심리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도전적인 것을 원해요. 사냥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게임에서 너무 쉬운 스테이지는 금방 지겨워지잖아요. 적당히 어려워야 재미있고 계속 도전하고 싶어져요. 연애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 어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재미없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정말 예쁘고 성격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그분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너무 완벽한 여자친구였어요. 남자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절대 화내지 않고 항상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처음에는 남자들이 와, 이런 여자가 있구나 하면서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왜 재미없어질까요? 예측 가능하니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점점 권태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조언해드렸어요. 앞으로 남자한테 화낼 때는 확실히 화내세요. 기분 나쁠 때는 확실히 표현하세요. 바쁠 때는 정말 바쁘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분이 그럼 남자가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남자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항상 똑같이 반응하는 여자보다는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차갑기도 한 여자가 훨씬 매력적이잖아요. 인간적이고 생동감 있고 릴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언제 밀고 언제 당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게 바로 밀당의 핵심이거든요. 썸 단계에서는 밀당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남자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하지 말고 적당히 시간을 두고 답장하세요. 만나자고 하면 항상 오케이 하지 말고 가끔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연애 단계에 접어들면 밀당을 줄여야 해요. 이미 사귀고 있는데 계속 밀당만 하면 남자가 이 여자는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효리 언니 아시죠?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좀 세게 나가면 남자들이 움찔하면서 겁을 먹는데 그러다가 내가 다시 착하게 대해주면 재미없어 한다고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에요. 남자들은 정말 이상해요. 여자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면 아, 이 여자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더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여자가 다시 따뜻하게 대해주면 역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동시에 좀 긴 빠져요. 이런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면 연애가 훨씬 쉬워져요. 남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있는 여자를 더 생생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밀당과 장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밀당은 상대방을 더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이지만 장난은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진심으로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우스갯소리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남자의 감정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밀당이 아니라 그냥 나쁜 여자예요. 진짜 밀당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너무 쉽게 주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여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남자들이 이분한테 고백하면 고백은 고맙긴 한데 나는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해요. 거절도 아니고 승낙도 아닌 애매한 답변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어필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밀당의 정석이에요.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고 완전히 받아주지도 않는 거죠. 남자로 하여금 계속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밀당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남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계속 애매하게 나오면 이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적당한 타이밍에 그래, 너 괜찮은 것 같아라는 신호를 줘야 해요. 희망을 줘야 남자들이 계속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낚시할 때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바로 확 끌어올리면 줄이 끊어져요. 적당히 풀어줬다가 감았다가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밀당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밀당 기술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정말 갖고 싶어 할 만한 여자가 되어야 해요. 매력적인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만의 생활이 있어야 해요. 남자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여자가 매력적이에요. 취미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신만의 꿈과 목표도 있고, 이런 여자들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보면, 와,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남자한테만 매달려 있는 여자는 처음에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져요. 이 여자는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상담해드린 여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취소하고 취미 생활도 다 그만두고 오직 남자친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와, 이 여자는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자신 때문에 여자친구가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여자친구와 함께 있어도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까 점점 지겨워지는 거죠. 반대로 자신만의 생활이 있는 여자는 어떨까요? 데이트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은 친구들과 뭘 했고, 어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남자에게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밀당이 돼요. 남자가 만나자고 해도 미안,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내일 만날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밀당이에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보면 이 여자를 내가 독차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자가 많아 보이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남자들도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남자들의 밀당은 좀 극단적이에요. 엄청 잘해주다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하거나 아니면 개인 시간을 엄청 많이 찾거나 여자들은 이런 남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 남자는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남자들 나름의 밀당이에요. 다만 너무 극단적이라서 밀당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면 연애가 훨씬 쉬워져요.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아, 이 남자는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 남자가 지금 밀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어요. 남자가 밀면 여러분도 밀고 남자가 당기면 여러분도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균형이 맞춰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커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가 너무 극단적으로 밀당을 해서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남자친구가 밀당할 때 당신도 똑같이 밀당하세요라고 조언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 여자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만 밀당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도 밀당을 하니까 더 재미있어진 거죠. 이게 바로 연애의 밸런스예요. 한쪽만 밀당하면 불균형이 생기지만 양쪽 다 적당히 밀당하면 재미있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밀당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밀당은 사랑의 표현 방법 중 하나이지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밀당은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사줬을 때 고마워, 정말 예뻐라고 바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괜찮네. 그런데 너 취향이 이런 거였어? 라고 살짝 애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고른 선물이 별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신경 쓰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선물을 고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불러요. 사람은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한 대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릴 때 용돈 모아서 뭔가를 샀을 때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쉽게 얻은 것보다 어렵게 얻은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연애도 똑같아요.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들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면 남자가 지쳐서 포기할 수 있거든요. 마치 요리할 때 간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너무 싱거우면 맛없고 너무 짜면 먹을 수 없잖아요. 적당히 해야 맛있는 거죠. 밀당도 똑같아요. 적당히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진짜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밀당보다는 위로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남자가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밀당보다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좋고요.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언제 밀고 언제 당겨야 하는지, 언제 따뜻하게 대해주고 언제 차갑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진짜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밀당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밀당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간절하게 만들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밀당을 하면 상대방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요. 결국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의 비결은 예측 불가능함이에요.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남자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더 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알겠죠?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적당한 밀당과 진심이 담긴 사랑이에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가 되려면 외모보다는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적당한 밀당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근데 이 모든 걸 실천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해보시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특히 밀당을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실패한 경험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연애 고민이 있는 친구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러브 SOS 365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연애하세요.